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 이론 마지막 시간으로 어, 챕터 4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컴퓨팅 사고적인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좀 정의된 내용들을 좀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론이니까 아직까지는 부담 없이 좀 들어주시고 챕터 5부터는 조금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 이제 과제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좀 바쁘시겠지만 좀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 해보시고 요까지는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 관한 거 일단 바로 뭐 목차는 이러하고 넘어가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알고리즘 번데기 발음 th 그쵸?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그 발음은 영어 발음이니까 원어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법하고 절차. 우리 또 행정하시니까 또 뭐냐면 방법과 절차가 중요하잖아, 그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면을 끓이는 거를 예를 들면은 라면에 대한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순서대로 여기는 물을 끓인 다음에 뭐 물을 얼만큼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액체 스프 넣고 면을 넣고 더 끓인다. 몇 분간 4분간. 그 다음에 유성 스프 넣는다.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뭔가 방법과 절차라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목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뭔 말이냐면 자,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럼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공학적인 표현, 익스프레션 하는 방법을 나누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자연어, 두 번째 순서도, 세 번째 의사 코드, 네 번째 프로그램 언어. 자연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순서도는 우리 도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글, 이건 그림. 의사 코드는 뭐냐? 약간 수식 좀 수학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이게 수식 쓰잖아, 그쵸? 그거고. 자, 마지막 프로그램 언어는 코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뭐 네 가지 순서대로 간다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할 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건 네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섞어서 쓰지만 사실 알고리즘 표현할 때 보통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마지막 이걸로 바로 직구로 가면 돼. 요즘 바쁘잖아.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는지 의스코트를 없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요건 거의 설계에 관련된 거고 요건 구현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뭐 설계도도 안 그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겠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있지만 들어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첫 번째 1번 자연어 일상생활 사용하는 언어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아요. 야, 시작 끝. 야, 뭐 x의 3을 y에 5를 대입한다. y의 값을 z에 대입한다. y를 x에 대입한다. z와 y를 대입한다. x와 y 출력한다. 자, 이거 뭐냐면 값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 3이 있고 y에 5가 있었어요. 이거 절차를 하고 나면 x는 5가 되고 y는 3이 된다.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게 글로 서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자연어,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언어잖아, 그죠? 이렇게. 뭐 요거는 누구라도 IQ, 뭐 결국은 이게 방법을 알아야 되고 IQ가 있어야 되겠죠. 뭐 IQ, 머리가 돌아가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경험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IQ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자연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순서도.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 플로우라는 그 흐름을 타다. 뭐 힙합하는 사람들이 뭐 플로우 이렇게 하는데 우리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뭔가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흐름.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련의 일들의 과정들을 흐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흐름으로 표현하는 건데 뭐 이걸 우리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전공하실 때만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적당히 뭐 이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말이란 건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고 시작과 끝이 있을 거고 흐름선은 그 절차대로 나가는 걸 말하고 처리, 준비, 판단, 입출력, 출력 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처리라는 건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할 거고 준비는 뭐 어떤 변수라는 거에 변수가 아직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에다 값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10이라는 값 아까 x라는 변수에 10, y라는 변수에 5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거. 판단은 또 뭐냐면 이 제어를 하는 거죠. 맞으면 왼쪽, 틀리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를 다이아몬드. 그래서 좀 뭐 그래도 이게 그냥 흐를 수도 있지만 요거 정도 판단 요런 거는 많이 쓰구나.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도 가면 예 아니요 해서 올리고 할 때 보면 다이아몬드로 나오는구나. 이게 제어문 분기문이구나. 그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까 똑같은 x와 y에 대한 거를 x와 y의 값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스왑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교환 알고리즘. 그것도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단말이 있고요. 준비할 때는 여기 뭐 육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는 x 값을 z에 넣었다. 그리고 뭐 공학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등호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같다가 아니라는 거를 잘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x의 3이라는 게 같다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3이라는 어떤 거에 값을 넣는 거잖아. 그렇죠? 같다 아닙니까? 같다 아니고요. 이거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대입, 배정, 뭐 할당 이런 표현을 써요. 단어로 낮추자면 영어로 하면 allocation 뭐 이런 말도 쓰고 뭔 말이냐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보세요. x는 x 더하기 3으로 됐어. 이거 틀린 문장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 개는 x고 한 개는 x 더하기 3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 x에 5가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윗줄에 5를 x에다 넣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오른쪽부터 계산해요. 등호 기준으로. 그럼 여기 x가 5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5 더하기 3 8이죠? 8을 갖다가 다시 뭐를 x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x가 8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한다라는 연산이라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교양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우아합니다. 이런 정도. 같다가 아니다. 같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얘네들은 x는 3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를 씁니다. 언어. 요 정도 팁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순서도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 코드. 영어로 하면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 뭐 용어도 좀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좀 고상해 보이려면 단어가 어떤 건지 정의를 보시고 슈도 코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야, 자연어도 아닌 것이 그림도 아닌 것이 일단 글자로 쓰는데 뭔가 수식과 같이 뭔가 단축화된 형태의 표현으로 쓰는 거 좀 있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줄임으로 쓰면서 뭐 학술 논문이라든지 뭐 어떤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데다가 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즘은 논문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은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코드를 바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드 바로 주면 이제 바로 이해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거고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표준 같은 것들도 있고 했는데 뭐 이런 형태로 대충 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내용은 앞에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 언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냥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코딩. 그래서 코딩을 하면 다시 말해서 소스 코드가 된다는 말인데 겁나 어렵죠. 이거 프로그래머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작성하는 게 뭐 안 어렵겠지만 우리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정말 겁나 어렵죠. 전공자.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이런 소스 코드 작성을 안 하고 블록 조립이라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블록 조립형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스크래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스크래치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교육용이라는 걸 좀 붙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것도 다 만들어진다는 게, 쉽게 다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하다는 걸 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소스 코드 얘를 여기 좀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소스 코드 보면 복잡한,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겁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의 조건, 또 말로 정리하니까 참 힘든데, 용어들을 보면 입력,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고 출력,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그 어떤 자료를 도출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유한성, 명확성, 수행성인데 됐습니다. 이게 뭐 유한성은 종료가 돼야 되고 무한 루프 돌면 안 된다 이런 뜻일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 명확성은 뭐 어쨌든 정확히 하지. 뭐 말 같아 그냥. 수행 가능성은 시간 안에 뭔가 가능해야 된다. 100만 년 걸린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5일 걸린다.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하니까. 근데 100만 년 걸린다. 그러니까 암호 같은 거 보면 수행 가능성 이런 거 있어. 암호를 푸는데 50년이 걸린다. 가능성은 있죠. 근데 50년 뒤에 풀어서 뭐 할 거냐고. 그게 이제 암호화의 원리기도 한데, 뭐 이런 유한성, 명확성, 수학성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의니까 우리는 실전으로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관계. 그러니까 절차와 방법이 그렇잖아. 뭔가 머릿속으로 그걸 하는데 아까 정리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 어떤 방식으로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알고리즘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정리 안 하고 바로 코딩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코드로 쫙 바로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뭔가 뭐 코딩하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알고리즘은 야 정리를 일단 하고 계획과 설계를 하고 그대로 코딩을 하자. 이게 뭐 절차적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는 또 그런 거에 또 행정하시고 이러니까 또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절차에 의해서. 근데 이쪽 바닥은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IT는 그런 게 뭐 고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방법이 있지만 이런 걸 다 개무시하고 바로 프로그램 해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실전으로. 그렇죠? 물론 포멀하게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근데 알고리즘이란 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딱 하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 근데 뭐 쓰고 하고 할 게 뭐 있어. 뭐 정리해서 누구를 가르쳐 줄 게 아니면 없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걸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거죠. 익숙한 요리사들은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으십시오. 이걸 뭐 외우고 이런 거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고리즘을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종이에 뭐 계획서를 쓰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목표, 그다음 현재 상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하고 막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을 그릴 때, 자, 이거 아까 다이어그램 방법으로 했죠. 그래서 머릿속의 사고 구조가 순차적으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게 순차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프로시저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저. 단어가 좀 어디서 전공 보시면 이런 걸 많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구조. 선택이라는 거는 초이스 하는 거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러면 아까 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맞죠? 다이아몬드 맞으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 판단하는 거. 이거 제어에는 제어라는 게 우리 컨트롤하는 거 프로그램에서 제어 구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한 개는 선택 구조. 다른 말로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예 아니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예를 들어서 A가 10보다 크면 왼쪽, A가 10보다 크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 조건. 선택을 하는데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눠지니까 분기라는 표현을 쓴다. 조건문, 분기문, 선택.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건에 따른 분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어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여기 또 조건인데 이게 또 조건 1번 조건문 들어갔습니다. 분기 선택 조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로 뭐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로 조건이라고 합시다. 조건. 조건 문이 들어갔다. 조건이 들어갔고 야 맞으면 얘인데 여기 가서 또 돌리고 가서 돌리고 계속 반복하죠. 그 반복이라는 거 들어갑니다. 반복 구조.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
그래서 그 조건 구조냐 반복 구조냐, 그 조건이 선택을 하기 위한 거죠.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 뭐 설계에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어 사고,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이런 예를 순서대로 이렇게 구현한 거죠. 시작, 도토리가 옆에 있는가, 있으면 죽고, 그러면 또 앞으로 이동. 만약에 없으면 아니요, 도토리 안 죽고 앞으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옆에 벽이 있는가, 그러면 끝. 벽에 부딪혔으면. 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바로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렇게 좀 정리하는 방법이 순서도의 알고리즘 구현이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죠? 앞으로 가고, 맞죠? 여기 앞으로 가고, 있으면 죽고, 앞으로 가고, 없으니까 뭐 앞으로 가는 거고, 또 뭐 이게 벽이 나오면 끝난다. 뭐 이런 간단한, 예.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분석, 이런 건 진짜 어렵죠. 이제 알고리즘 분석에 이제 그럴듯한 단어가 나오는 게 요즘 시대는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겁나 많은데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AI를 적용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고, 그게 다 시초는 알고리즘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야, 이게 기똥차게 뭐 우리에 따라서 뭔가를 내주는 그런 거를 그거 어떻게 했노?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정도가 알고리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내비게이션 보면 요즘은 최단거리가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을 해서 다 가르쳐 주고요. 그렇죠? 우회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고, 비용에 따라서도 가르쳐 주고, 알고리즘이 여러 개를 추천을 해 주죠.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시성비를 표현한다든지 가성비를 표현한다든지, 뭐 나는 돈 안 되니까 빨리 가야겠다, 아니면 뭐 운전하는 게 편한 거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죠. 그런 게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다. 일상생활에서는 고급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 결국은 시간 복잡도라는 게 복잡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시성비, 뭡니까? 시간 성능비가 좋아야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작게 드는 게 진짜 좋잖아. 뭔가 우리가 일을 한다고 치면, 물론 행복한 시간에 노는 거는 시간이 길면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컴퓨터 하는 거는 전부 일입니다. 일. 우리 수업 듣는 거, 지금 동영상 듣는 것도 뭐 2시간, 3시간짜리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 힘들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게 행복한 시간이면 좋죠. 한 5시간씩 공부하고.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또 바쁜 일상에서, 어쨌든 이런 거 30분짜리나 수업도 3시간짜리나 결과물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과가 똑같다 치면, 몰라,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그 학문의 또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적적인 공부를 한다면 30분 만에 공부를 끝내고 내가 머리가 딱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복잡도, 복잡한 게 안 좋은 거죠.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요. 시간. 그거 말고는 공간이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실행 시간을 하는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 복잡도를 따져보면 1에서부터 10까지 수를 더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번 방법과 2번 방법. 어떤 게 더 좋은지 보면, 1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2 더하고. 그래서 이걸 하면 계속 하면은 이 절차를 몇 번 할까요? 10번 정도 하겠죠. 한 번, 두 번, 더한 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하네. 그쵸? 두 번이니까 9번. 총 9번을 합니다. 그럼 9회를 해야 돼요. 이 계산을. 그런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끝을 더하고, 그 다음 처음과 끝을 더하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하니까 어떻게 되면 11 곱하기 5라는 방식으로, 11 곱하기 5라는 방식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겠어, 9회를 했고,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잖아. 그렇죠? 5번 한 다음에 그 곱하기 5를 한 거잖아. 그럼 6번 정도 계산했겠네. 더하기 5번과. 그러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야, 이거를 이거와 이거에 그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9회 아니면 이거는 6회 더하기 5에 곱하기 한 번 해서 총 6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빅 O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 큰 O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반복의 기준을 갖다가 제곱으로 잡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복이 n 제곱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반복이란 게 이 반복, 이 반복. 좀 어렵겠다. 아직 프로그램적인 걸 안 해서 중첩 반복이 나오면 나중에 코딩이 나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반복이 있고 그러니까 다 10줄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에 또 10줄을 반복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중첩 반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n 제곱이 되고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으로 보고 판단을 할게요. 자, 입력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행 시간에 대한 걸 축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선형이란 말은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야 그게 비례해서라는 말이 이거죠. 올라갈수록 한 개일 때는 1초 걸리면 10개일 때는 10초 걸린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형이고 근데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아무리 개수가 늘어나도 시간을 똑같대. 한 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러면 그건 1로 표현한 거고 속도는 이게 최고죠. 양이 많아지더라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선형 그 다음에 n제곱은 뭐냐면 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야 입력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행 시간이 겁나 많이 들어요. 이 성능이 나빠지는 거죠. 점점 뭐 이런 표기법 그러니까 5로 표현하고 n제곱이냐 n이냐 1이냐 뭐 n세제곱이냐 로그 n이냐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시간이나 입력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해서 쓰는 게 알고리즘의 측정입니다. 뭐 내용이 그 정도니까 어렵고 뭐 느낌만 아십시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야, 공간 복잡도는 뭐냐면 공간이 뭐냐? 공간.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PC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람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앱이 어떻게 되면 메모리로 빡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면 작업 관리자 보면 메모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숫자가 막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임을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이 실행을 누르게 되면 메모리에 빡 하죠. 요거를 로딩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 무거운 게임들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가벼운 프로그램들은 금방 되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시간으로 썼다 말았다 하면서 막 변하죠. 이 정도. 그러면 앱이 사용하는 공간을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간. 그러면 야 공간이 뭐 지 알아서 쓰겠지. 그쵸.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지 알아서 쓰는데 앱을 만든 거에서 이 공간을 졸라 아꼈으면 정말 아꼈으면은 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메모리를 작게 먹는다. 같은 게임인데 아 얘는 야, 프로그램 컴퓨터 좀 구린 거 써도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 개발자 입장에서 공간 복잡도도 무조건 절약하는 게 다 비용이란 말이야. 시간이고 돈이고. 비용을 적게 들인 게 좋은 거죠. 막말로 요 메모리 가격이 싸게 들이면 좋잖아. 구린 폰에서도 잘 돌아가면. 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좋은 폰을 사야 된다. 이게 안 좋은 거죠. 개발자, 그 사용자나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기억 장치 내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적게 사용한지가 중요하다. 근데 뭐 단편으로 게임 같은 거는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는 요 좀 뭐 이렇게 막말로 하면 이 좀 고려를 좀 많이 안 한 것도 있어요. 저 개발자들 힘들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우리도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돌아가면 되고 야 무겁다. 무거우면 하드웨어를 좀 좋은 거 좀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 거 하려면 졸라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죠. 우리나라 게임도 좀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뭐 재밌고 하면 되니까 돈을 많이 들이세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개발 마인드에서는 어쨌든 다운 시켜야 된다. 뭐를 메모리 사용을 작게 좀 하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알고리즘을 좀 잘 쓰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말은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막 뭐 막말로 그지같이 코드를 짰는데 야,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게 되면 야 갑자기 막 메모리를 작게 쓰고 같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게 고수와 하수들의 차이가 되겠죠. 뭐 개발 코딩계에서는 뭐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자, 알고리즘 공간 복잡도를 보면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변수가 겁나 많이 쓰는 거 숫자 10개를 저장하는데 10개를 써가지고 야 그 다음에 이 더한 결과를 뭐 55가 나오나 이렇게 뭐 그거를 하나의 변수에 넣는다. 그런데 뭐 이런 변수를 야 변수 한 개 이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배열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좀 어려운 개념인데 배열이라는 개념의 변수 하나를 쓰면 이 10개를 순서대로 탁 넣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이게 공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를 짰겠습니까? 이렇게 막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공간을 줄여서 쓰는 거고 모르면 그냥 다 만드는 거지. 변수를 10개 쓰느냐, 1개 쓰느냐. 일반 변수와 배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코딩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알고리즘 조건, 뭐 신뢰성, 일반성, 확장성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올바른 결과가 돼야 되고 일반성,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수정이 간단하고 다른 알고리즘과 결합이 쉬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거는 신뢰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알고리즘 설계. 스무고개 뭐 이런 겁니다. 스무고개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딱히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쵸? 숫자나 맞추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무고개 아는 이야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면 출제자는 문제를 생각한다. 5.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고리즘이 참가자는 5. 맞춰버리면 바로 끝나죠. 프로그램 종료. 게임 끝. 근데 7. 그러면 출제자는 야, 그거보다 낫습니다. 이야기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알고리즘이 절차적인 방법의 경우의 수로 설계를 해 놓는 거죠. 이때 게임이 끝날 때 진행되는 뭐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딩으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겠다.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 프로그램 실행하겠다. 지금 알고리즘 챕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내용대로 설명했지만 바로 요거 가셔도 됩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차와 방법을 워낙 중시하는 업종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정리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빨리 내는 사람이 좀 우세하다 이런 법칙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닙니다. 알고리즘 작성 안 하셔도 되고 검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게 컴퓨팅 사고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지금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는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잘 안 하냐면 이렇게 시간이 좀 없어. 개발자들이 맨날 밤새고 힘드니까. 뭐 코딩 안에서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아까 프로그램 언어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막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야 이거 되니 안 되니 막 하면서 코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었으면 이게 잘 되어 있었으면 또 선한 결과, 또 좋은 결과를 했는데 우리는 막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코딩을 워낙 많이 하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코드와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이 인원들도 소수라서 뭐 지금 많이 인기가 있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뭐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모든 대학 교과목에 필수적으로 알고리즘은 다 배우긴 합니다. 컴퓨팅에서 자료 구조 이후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 이렇게 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PPT 있으니까 안 읽어보실 것 같은데 뭐 알고리즘 작성, 검토, 프로그램 실행 쭉 그리고 뭐 디버깅은 버그를 잡는 과정.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 뭐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교양으로 HTML5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다. 아두이노 인베이디드 IoT를 하는 거다. 파이썬 요즘 서버를 통해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뭐 새로운 언어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떴고요.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경찰청 행정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MS 기반의 뭐 프로그램이다. 직원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PC 기반 그런 거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고 JS 자바스크립트라는 건데 웹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막 이런 거 단어 모르시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 웹 프론트엔드 사이드에 쓰는 거다. 자바는 전통적으로 서버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PC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고 웹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쓰는 서버형 언어로 많이 쓰여졌다. 스위프트 아이폰 개발을 위해서 쓰여졌다. CSS3는 디자인을 위한 웹 디자인을 위한 코딩 언어다. 루비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안 써봐가지고 그죠? 뭐 컴이라는 거는 표현이고 HTTP 됐고 HTML 나왔고 아까도 이거 나왔고 PHP는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서버 언어이다.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코딩하는 거죠. 뭐 근데 이거에 대한 좀 구분을 지어보자. 요즘 구분 짓기가 정말 힘든 게 너무 세세하게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큰 흐름에서 전통적인 그런 걸 구분해보죠. 기계어, 어셈블리어, C, 자바, 파이썬, 스크래치. 우리는 이거. 우리는 완전 달라요. 교육형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인 것들이 뭐 있는지 살짝 맛만 보도록 합시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는데 저급이라는 거는 로우고 고급은 하이죠. 뭐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 사회 이런 거 아닙니다. 고급이라는 뜻은 사람에 가까운 거고 저급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가까운 거예요. 컴퓨터. 그죠? 저급 언어는 컴퓨터에 왜 두 개를 해야 되냐? 컴퓨터는 0101만 쓰는 건데 그나마 여러분도 오른쪽에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그래도 왼쪽보다는 나으실 거야. HTML이라 이제 뭐 모르는 거 A 점 스플릿 이런 거. 이거보다는 사실 아니 뭐 점자 하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좀 장애우 분들은 근데 우리 이거 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차라리 이거는 외울 수 있습니다. user underbar define bind 아닌가? 이게 외우기가 쉽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면 001, 1100 순서대로 다 외운다는 거. 혹시 이게 외우기가 쉽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입니다. 0101에 100만 글자 숫자를 다 외운다. 이게 이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만 하고 나면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어쨌든 극단적으로 나누면 그래서 이쪽을 로우 레벨이라고 하고 이쪽을 하이 레벨이라고 이쪽은 사람 이쪽은 컴퓨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언어인데 이해가 쉬우면 코딩을 하겠죠. 코딩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것 자체가 이해를 어렵다. 그래도 비교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컴퓨터 010보단 낫더라. 고급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언어가 C 언어가 옛날이고 그 옛날 말이고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 C 언어다. 우린 자바, 현재 파이썬 그리고 또 뭐냐면 C++ 이거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C에 두 개가 다른 언어긴 한데 이 뭐 세 가지가 그거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아까 내가 그림에서 설명한 듯이 걔들 다 유명하고 인기 많은 애들입니다. 요즘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가 많이 나오죠. 객체 지향 언어 C++ 자바가 있더라. 뭐 일반 언어는 뭐 이렇게 뭐 변수가 있으면 뭐 놓고 이렇게 좀 따로 느낌이 있다면 변수와 함수를 객체라는 걸로 묶어 가지고 뭐 요게 객체 지향 언어의 느낌이다. 뭐 비유를 들자면 인마가 원래 따로였는데 뭐냐면 값과 기능이 따로였는데 여기서는 값과 기능 그러니까 값이란 게 변수 기능이 함께 묶어진 걸 객체라고 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무조건 이게 더 좋죠. 여러분 봐도 예, 객체 지향이 무조건 좋습니다. 일반 언어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절차 지향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절차 지향. 지향하는 게 절차를 지향하느냐? 변수를 숟가락에 넣고 넣는다. 절차. 근데 이거를 올인어로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객체라고 하고 객체 지향. 요즘은 다 이걸 쓰죠. 질체 지향은 C가 있을 거고 객체 지향은 요즘은 다 객체 지향입니다. 모든 언어가 객체 지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마지막인데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보면 컴파일을 한다 이런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거를 뭐냐면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실행파일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txt라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a.exe로 만들어요. 이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번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굳이 해석하면 번역이고 인터프리트를 굳이 해석하면 해석 이런 느낌인데 번역.
자, 뭐 이렇게 영어로 하기는 힘들고 그냥 모너 그대로 외우십시오. 컴파일이냐 인터프리터냐.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함에 있어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의 차이는, 소스 코드는 우리가 겁나 작성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통으로 다 작성을 한 거를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작성한 거를 이렇게 탁 바꾸면 전체를 고려해서 바꿔주는 거를 번역이라고 하고, 그럼 전체를 다 고려해서 바꾸지 뭐 어떻게 하냐고. 인터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줄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두 번째 줄에 내가 코드를 실수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데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은 잘 써서 두 줄, 그 다음 여기 오류가 있어. 오류가 있으면 전체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 코드 자체가 오류가 있으니까 안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인터프리트는 돌아가요. 맞는 한 줄씩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놈 무시하고 오류 안 난 놈을 가는 거지. 이거는 전체가 하는 거고 이건 한 줄씩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장점은, 컴파일러라는 거는 예전 세미콜론 이거 중요한데 나중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줄 바꿈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한 개만 실수로 없어도 아니 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프로그램은 무조건 안 돌아간단 말이야. 소스 코드가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좀 편하지. 실수를 하더라도 금마만 안 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로 많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또 인터프리터를 가볍게 쓰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웹 같은 거는 그렇다는 거. 자, 그게 컴파일러의 특징입니다. 뭐 밑에 그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 실행 파일을 안 만들고 만드는 경우도 인터프리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굳이 뭘 만들어 그냥 실행하자.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한 컴파일러는 이거 묶어서 준비 재료하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인터프리터는 한 개 끝, 두 개 끝, 세 개 끝, 네 개 이거 오류 나서 안 돼. 그러면 다음 거 하고, 오류 나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좀 가벼운 느낌을 쓰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다 컴파일러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이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편해 보이잖아. 실수를 해도 그거 안 하고 다음 거 해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좀 가볍고 성능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진 않아요. 웹적인 게 웹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요. 대부분이 컴파일러 언어로 나타난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정해져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웹 자바스크립트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완전 다릅니다. 전혀 1도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이름만 두 개가 비슷하지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비슷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요런데, 자바는 컴파일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사실은 인터프리터라기도 정확하게는 애매합니다. 이거 말고 원래 비주얼 베이직 정도로 하시고,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진화해가지고 컴파일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앞에 나온 수준의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하고 이론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지루한 내용도 많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교양으로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과제도 좀 하셔야 되고 실전으로 좀 교육용 코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대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